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자, 어제의 날짜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CPI 발표는 예상치를 밑도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25년도에는 두 번 더 금리를 인하하겠다. 자, 그 확률이 85%에 달합니다. 자, 이런 뉴스가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 연준이 밝혔죠. 리플의 DLT 수용 임박이 시사. 이런 부분인 건데, 자, 드디어 XRP 대폭발의 신호탄인 것인지, 이게 과연 무슨 뜻이고, 그리고 또 ETF 관련해서 날짜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발표에 비트코인 11만 달러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바로 자오창펑의 사면 호재에 바이낸스죠. 바이낸스 코인 BNB가 급등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이런 뉴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경제 지표 발표 일정까지 오늘의 영상에서 다 담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좀 많이 힘들다. 그런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상승이라고 적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다들 상승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다 눌러주셔서 다 같이 부자가 되도록 한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아반티스 같은 거 10%대 수익, 서싱트도 12%대, 그리고 신퓨처스 40% 이런 수익들 다 만들어 갔었는데요.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이런 좋은 종목들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내일도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잠깐 좀 보여드리는 부분인 건데, 최근에 부동산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대출 규제라는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면서 중간 서민청 분들도 진짜 자기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기존에는 2억 5천이면은 8억 5천짜리의 집을 최대치까지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막 5억까지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결국에 대출 규제가 오더라도 일단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토지거래 호가구역, 이게 서울 근처까지 이렇게 다 넓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주 공간들, 투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또 세금을 매기기 전까지 돈을 바짝 벌여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자, 거기다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에스크로 제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전세 사기를 막자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놨더니만 이런 게 결국에 풍선 효과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전세 세입자 전세금을 은행에다 맡기래. 임대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임대인들이 이거를 일부 또 에스크로 기관에 맡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임대인들은 어떤 결과치가 나올까요? 결국엔 월세를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세입자들은요, 월세를 맨날 내야 돼. 가난한 사람은 계속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입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임대인이 되자. 자, 그래서 그 임대인이 되는 방법, 고래 트레이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영상 잘 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예측치는 0.3%였는데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말 그대로 한글 그대로 읽어보세요. 소비자 물가 지수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물가의 가격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기존에 0.3%에서 0.2%로 낮아졌잖아요. 자, 더 낮아졌다는 건 경기가 어려워서 돈을 덜 쓴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국가라든지 또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CPI 데이터가 악화됐고 고용시장이 악화되었다. 자, 시장은 뭐다? 금리를 인하를 해서, 자, 금리를 낮춰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야겠죠. 자, 이거는 미국 얘기예요. 미국의 달러를 풀어서, 돈을 풀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우리한텐 좋은 부분인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인들이 상승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 발표 일정은 이번 연도에 2번 남았습니다. 10월 30일.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있겠고요. 그리고 12월 11일 날 새벽 4시. 2번에 걸쳐서 일단은 이렇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0.5%를 내리게 될 확률이 지금은 가장 유력하고, 자, 그러면서 작년에도 보면 9월, 11월, 12월 달에 금리 많이 내렸었죠. 그래서 5.5%의 금리는 4.5%까지, 자, 1%의 금리를 결국에 3번에 걸쳐 탁탁탁 하고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시장은 상승을 보여줬고, 2020년도 코로나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금리 2번에 걸쳐서 내렸어요. 2020년 3월달. 금리 내리니까 어때요? 쫙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었죠.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도 730% 올랐고요. 이런 모습들 앞으로도 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중장기적인 미래인데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않느냐? 맞아요. 당장 일주일, 보름 이 구간 안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10월달 거의 막바지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미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죠. 에이펙 정상회담은 10월 말일 날 하게 될 거예요. 예, 우리나라 경주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26일 말레이시아를 먼저 방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무역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하겠고, 그리고 28일 날 일본 총리와 또 대화한다고 하죠. 총리가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일단은 일본에서는 여기 또 무역에 관해서도 또 이야기가 올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나라 29일 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회담하는 장소는 부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렇게 좀 만남을 한다고 하고, 경주하고 크게 그렇게까지 멀진 않죠. 그나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무역 전쟁이 거의 종료라든지 좋은 결과치가 나왔습니다라고 이런 멘트들만 나오면 시장은 분명히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는데, 자, 요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자, 다들 여기 모여 있어요. 중국이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베트남 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약간 나가리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나서서, 야, 너네들 줄 잘 서라. 에이펙 정상회담하기 전에 내 얼굴 똑바로 봐. 너네 중국하고만 손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협박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행동이긴 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결과치가 좀 좋은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주식 같은 건 진짜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상 미국의 트럼프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렇게까지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조금 약간 다른 상향을 서로 가졌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면서 그 결과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죠.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방문을 했었어요. 북핵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온 나라를 다 돌아다녔어요.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다 돌아다녔습니다. 일본을 먼저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순서로 돌았죠. 이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결국엔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증시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서 11월 달, 자, 12월, 1월 달 딱 말일까지.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왜 이때까지 항상 꼭대기를 찍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때는요,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 보통 1월 20날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1주년, 2주년, 3주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가 항상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은 어떨까요? 1월 20날. 그거 한번 보셨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25년 1월 20일. 가장 고점이죠. 자, 5,000원 찍기 직전 4984 가격이었습니다. 자, 신기하게 떨어지죠. 바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어요. 이더리움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달라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 날짜쯤에 고점을 찍었고, 물론 그 직전에 가장 고점을 찍긴 했어요. 24년도에. 자, 그리고 나서 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 날짜 전후로 해서 보면 1월 20날 가장 고점을 찍어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잘 따라오셔야 이번 불장 2달, 3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돌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 많이 올랐어요. 2017년도 당시에. 비트코인은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7,000달러였었죠. 비트코인이. 그렇죠? 6,000, 7,000달러였던 게 2만 달러 그천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250% 올랐죠. 그죠? 3.5배. 거기다가 리플은 1600% 올라왔어요. 자, 이런 것들 보시라고요. 1600%. 17배. 근데 뭐 리플은 이때 당시에 뭐 특별한 재료들이 있었어요. 리플 같은 경우 보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쟀었어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잠깐 올라가기도 했었죠. 2017년도에 3만 5,00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3.84달러. 결국엔 2018년도에도 1월달이 가장 고점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겨울에 집중을 해야 되고 겨울에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쌀쌀해질 때 돈을 많이 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산탄데르 같은 은행하고 협력을 발표했고 100개 이상의 은행들이 리플렛 플랫폼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성과를 가져갔죠. 자, 그때 당시 3.8달러였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아직도 3달러 못 넘었어. 억울하잖아, 솔직히. 이게 보면 2017년도예요. 8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소송 끝나면 대박 날 거다. 소송 끝났죠? 대박은 나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이 XRP 리플로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바로 ETF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는 미국이 셧다운 사태로 해서 문을 닫았어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문을 닫은 상황인데 원래는 10월 18일까지는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 신청했던 거를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됐지만 지금 25일까지 꽉 찼단 말이에요.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코인쉐어즈 같은 이런 회사들이 신청한 것까지 무기한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는 그레이스케일이 하나뿐만 아니라 나머지들이 신청했었던 부분들을 셧다운 사태가 끝나면 한 방에 빵! 하고 터트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장고 어떻게 해요? 빵! 하고 터져요? 대박 날까요? 바로 대박은 나지 않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하루짜리는 상승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하루에 끝나. 근데 끝났다고 이게 아니라 한번 빵! 하고 치고 나서 눌림목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때 한번 팔아먹고 싸게 한 10% 이상 분명히 빠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ETF 자금 들어옵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부터 싸그리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ETF 승인 셧다운 사태 끝나기 전까지는 단타를 조금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단타를 조금 진행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채널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돼 있으신가요? 자,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셔서 제가 영상 올라가는 거 빨리빨리 보시면 진짜 많은 혜택들 받아갈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게 혜택이 무엇인지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또 준비하고 있느냐?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신속 지불 태스크포스 유일한 DLT 공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뭐다? 연준이 DLT를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자, 결국 이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국가가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 이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유일한 게 결국엔 리플랩스가 특화됐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2015년에 출범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까지 혜택을 받아봤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리플이 여러분들이 막 한 달 안에 승부 보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리플을 투자하는 분들은요. 금 투자하듯이 금도 막 5년 10년 갖고 가서 수익을 바라봤잖아요. 금 투자하듯이 10년을 묻어놓고 그렇게 가셔야 10달러 가고 20달러 가고 50달러 가고 100달러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부동산 투자하듯이 금 투자하듯이 그렇게 리플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효과는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오래 걸리겠죠? 2015년부터 끌고 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뭐냐면 국가적 시스템에 도입을 했을 때 장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뭐 정치적인 의견을 조금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자 투표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멘트들이 오고 와요. 그걸 좌측 우측을 떠나서 전자투표의 보안과 투명성을 높여 조작을 방지한다. 자 그렇다라는 건 그 누구도 무언가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조작을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결국 여기서 만들어내는 부분인 거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국정자원, 자 대전에서 국정자원의 화재가 벌어졌었어요. 자 이런 시스템이 뭐냐면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화. 자 데이터 센터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불나면 아무것도 운영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구율이 66%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리플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했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탈중앙화 일고 서버 하나 망가지더라도 다른 데서 금방금방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혜택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또 방문을 한다고 했죠.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좀 수면 위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복구가 다 끝나면.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목이 두 가지를 좀 추천이 나갈 거예요. 집중하셔야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회사들과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입 한마디로 선택을 받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리플 혜택 받았죠. SEC 위원장 걷어낸다고 하니까 SEC가 소송을 걸고 리플 결국에 소송 2020년부터 고생했단 말이야. 소송 해결될 것 같다. 그래서 리플이 500% 600%짜리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누구죠? 블랙록이죠. 네,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2016년도 트럼프가 당선했을 때 레리 핑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자문 포럼에 합류해서 정책자문을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행정부 관료들을 영입해서 정부와의 연관성들을 강화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있어요. 벌써 많이 됐죠. 2008년도부터 계속하고 2016년도에 트럼프와 만났고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블랙록 같은 게 하나가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 리플의 입장에서는요. SEC와의 법적 분배에서 사실상 승소를 했어요. 자 승소하면 끝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끝나지 않았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끝난다. 급등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는데 블랙록은요. 아직까지 XRP 현물 ETF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뭐다? 블랙록이 공식적으로 현물 ETF 신청했다는 구체적인 뉴스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야 솔라나는 신청했다는데 라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자 그 소문. 자 10월 25일 기준으로 블랙록이 솔라나 기반으로 한 ETF를 출시했다. 공식 발표나 상품 정보는 검색 결과에 없습니다. 아직 솔라나도 신청하지 않았어. 만약에 신청한다면 리플이 더 먼저가 될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블랙록을 주목하는 이유 뭐예요? 블랙록은 자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자 비트코인의 고래들이요. 몇백억, 몇천억을 들고 있는 이 고래들은 직접 보관하지 않고 왜 블랙록의 ETF로 돈을 4조 원이나 옮겼을까요? 자, 블랙록은요. 메타 같은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블랙록의 ETF도 투자를 들어갔어. 이 규모가 얼마냐면 4조 3천억이에요. 미국에서 투자하는 규모가 4조 3천억짜리예요. 블랙록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둘 다 성공적으로 폭발시켰습니다. 괜히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가 됐을까요? 그들이 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여러분들 자산이 불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들 알트코인 그냥 무지성으로 막 따라붙어. 불나방처럼. 맨날 까먹잖아요. 그러지 마시라.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라 그랬어요? 한국 투자 규모 공개적으로 국내 주식의 37% 갖고 있어. 37조 원. 약 38조 원까지 거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 거고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는데 25조예요. 지분 5%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방안을 하겠다. 자, 단어 하나 있어요. AI 허브라고 맞죠?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주식은 벌써 딱 요만큼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죠. 자, 노란 빗각선. 자, 고점을 이었을 때 요게 부딪힐 땐 들어가지 마라. 근데 이거를 뚫고 안착하면 그때 들어가라. 요거 말씀드렸죠. 자, 주식은 이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되면 한번 꼼지락 될 거야, 이거. 그러면 코인 쪽에서는 AI 관련해서 빠르게 움직이죠. 왜? 토요일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 보세요. 이건 AI는 아닌데 아르고 같은 경우도 보면 4월 달에 77원에 추천드렸었죠. 50명 제가 이렇게 뽑았고 77원짜리가요. 915원까지 갔었어요. 최종 870% 올정산, 800% 올정산 나갔습니다. 알트불장 온다 안 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나와요. 9배짜리 나왔잖아요. 800%대. 요번에는 만약에 그 종목 전고점까지 간다. 이거는 코인 쪽 계열이요. 여기까지만 간다면 여러분들 잠보 600% 불릴 수 있을 것 같아. 최근에 거래대금 터뜨렸고 이게 매집을 기존에 계속 했던 것 같아. 저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지금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를 매집을 거의 완료했고 슬금슬금 올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가 600%란 말이에요. 기회 놓칠 거예요. 기회 놓칠 분들은 리플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들고 있으면 돼요. 물려있는 종목 들고 있으면 돼요. 왜? 그거 들고 있는 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수익에 만족하는 거야. 나 그냥 서민으로 살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임대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부동산 걸어 잠그고 있잖아. 자, 600%짜리 수익 같이 한번 공유할까요? 자, 종목을 받을 건데 아직 따봉도 안 눌렀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은 눌러주셔야겠죠. 자, 영상 하단 쭉 내려가 보세요. 자, 댓글창 있죠? 무료 추천 링크 남겨놨습니다. 자, 무료 추천 링크로 클릭만 하세요. 자, 클릭하시고 종목 추천이 있죠. 체크하시고 010 연락 받으실 번호 그리고 제출 버튼 요거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인생이 저는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 같은 경우 특히 1일 날부터 21일까지 이미 198% 업비트 기준으로 이렇게 수익 가져가고 계시고 제가 단타만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중장기 유저분들이요. 이더리움 115%, 솔라나 49% 이런 수익들 다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들고 있는 종목 갖고 가겠다. 세입자 되는 거예요. 평생 월세살이 하는 거고 내가 조금 더 깨어난 생각을 하고 수익을 가져가 임대인이 돼서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전세를 걸어 잠그든 뭘 하든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번다고 하죠. 그 발판 고래트레이더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오늘 좀 영상에서 풀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매매에 좀 집중하는 영상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일단은 XRP 리플이요. 4시간 봉 빨간 선 뚫어놨죠. 근데 이게 추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XRP 리플이 1시간 봉상에서 장기 평선 녹색선을 뚫어놨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계속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거 365일 선이에요. 뚫어놓고 눌러줬어. 그럼 이제는 XRP 리플은 들고 가는 게 맞겠죠. 이제부터는 들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들고 가시고, 그리고 신규로는 지금 아니죠. 신규로 투자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또 보시면 이더리움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최종적으로는 전 불장 끝났을 때까지 1200까지 가자라는 의견인 거고, 자, 시장의 대장 비트코인입니다. 자, 얘도 녹색선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어. 근데 이더보다 비트가 조금 더 강한 이유는 ETF 자금들이 좀 더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보면은 자, 여기서 21일 날짜로 6,800억, 이더는 2,000억 들어왔죠. 그런데 이더는 빠졌어요. 그 다음날 2,700억, 비트는 1,600억, 이더가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다 보면 비트는 돈이 들어왔고 이더는 돈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돈이 이더리움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비트는 이제 버티기를 들어가면 돼요. 들고 있는 분들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신퓨처스잖아요. 신퓨처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라이브 방송 오셨던 분들, 밥코인에서 라이브 방송 오셨던 분들, EMA 15죠. 이거 그대로 가면 안 깨지면 제가 들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보셨던 분들 딱 여기서 버텼죠. 33% 올라오죠. 이런 수익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퓨처스는요, 이때 최초로 드린 게 아니에요. 21원이었어요. 전고점 좀 뚫어주겠네요 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21원에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21원짜리면 지금 100%짜리 나와요. 100% 넘었지. 21원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구간이잖아요. 110%까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그럼 이제 또 하락이 나오고 있어? 파란 선에서 받아주면, 자, 37.5원 구간을 받아주면 다시 한번 가겠죠. 근데 못 받아준다? 확 깨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구름대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어. 30원까지도. 요거 보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이요. 자, 4시간 봉 괜찮아요. 위에는 분명히 저항선이긴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불장 끝났을 때까지 1200까지 가자. 자, 빨간 선이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들고 가야겠죠. 오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버추얼 프로토콜 일봉에, 자, 빨간 선 닿으면 저항받고 내려왔어요. 절반 무조건 매도입니다. 절반 무조건 매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두들쥐였죠. 어제 물어본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차트 정석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의 패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줄이고,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줄이고, 특정한 이평선들을 지켜야 된다. 자, 2번 지켰어. 바로 날아가는 거지 뭐. 차트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차트 교육, 50% 육박한다. 두들즈. 미쳤다. 그런데 지금 딱 하락을 시작했던 그 가격까지 왔죠. 요거는 70%, 한 3분의 2 정도 매도해야 돼. 3분의 2. 두들주 14원 구간 3분의 2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을 드렸던 바운스 토큰, 자, 빨간 선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죠. 11,200원 말씀드렸죠. 안 깨졌어요. 일단은 조금 버텨보세요. 조금 보고,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 보여준다? 바로 이 까만 선까지, 그 라인 근처까지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레처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빨간 선 구름대 상단 왔어요. 절반 매도 하셔야겠죠. 그리고 홀로월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까만 선 그어놨었죠. 요거 종목 상담하셨던 분 기억하실 거예요. 까만 선 매도.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좀 수익을 남겨다 드렸던 서싱트 어때요? 자, 15선 버티면 올라가고 버티면 올라가는데 15선 깨지면 뭐라 그랬어요? 요거 싹 다 청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까만 선에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또 까만 선 딱 받아줬어요. 근데 이 까만 선이 또 깨지잖아요. 그러면 1350원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바운드 리스도 장기 이평선 녹색선 딱 닿았죠. 딱 부딪히니까 어때요? 무조건 절반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노란선 딱딱딱딱 부딪히다가 뚫어주니까 강하게 가잖아. 오전 9시. 여기 바운드 리스예요. 이것도 어제 한번 언급드렸었죠.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라이브 때 마지막 상담하셨던 분 솜리아 기억나시죠? 들고 가시라고. 어때요? 들고 가니까 좋은 결과 오고 있죠. 좀 더 화이팅 하세요. 요거 830원까지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올 것 같아요. 파란선 근처까지 830원 근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일단은 좀 더 수익 구간 이렇게 종목 상담하셨던 분들 수익 구간 좀 더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공개 추천 종목으로서는 조금 아슬아슬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이 너무나 작은 종목들만 보여서 공개 추천은 제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인이 되자 임차인보다 그 종목 한번 같이 공유하실 분들 600%짜리 뭐 무조건 간다고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대박나는 종목들의 똑같은 이런 패턴들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 보면 고정 댓글 링크 남겨놓을게요. 무료 추천 링크를 남겨놓으니까 이걸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코인과 코인학교 채널들 링크도 다 이렇게 댓글 다 남겨놓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 좋은 영상들 계속해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